트럼프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결국 미국 대통령 자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는 그의 경영 방식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을 것이다. 트럼프는 여러 번 사업에서 실패했고 그 중에는 파산도 포함되었다. 미국에서 파산은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파산을 경험한 경영인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쉽다. 한국 사회는 기업인의 실패를 종종 개인적인 무능력의 증거로 간주하며 이러한 인식은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트럼프가 그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유지하면서도 수차례 파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사회가 개인의 실패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시선과 규제가 그를 더욱 옥죄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기업 파산 후에도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가가 실패한 브랜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망한 회사의 브랜드에 로열티를 인정하고 실패를 수없이 겪은 경영인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한국의 대중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신뢰와 명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성공을 일구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깨끗함과 정직함이 중요한데 실패한 경영인을 다시 신뢰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경영인의 명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는 쉽게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한국 야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경영자는 주주들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과감한 결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경영상의 모험은 자칫 형사적인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과감한 부동산 투자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가 곧 인생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패 이후에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도전 정신을 격려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개인의 실패를 사회 전체가 수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와도 관련이 깊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실패한 기업가가 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사업 방식에는 가족 경영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의 자녀들은 주요한 비즈니스와 정치적 행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한국에서 가족 경영은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서며 특히 비리와 연관될 때는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서 가족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며 비슷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다면 그는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전에 이미 여러 규제와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가족 경영은 대개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의 사업 방식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더 투명한 경영 방식을 추구해야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억세게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행운은 아마도 실패한 경력을 넘어선 기업가 정신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이 오히려 경영자로서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의 사업적 실패는 개인적인 오명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와 경영 실패를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는 경향이 기업가들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의 성공 신화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토양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그의 도전적인 사업 스타일과 잦은 실패는 결국 감옥의 문을 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의 성공 신화는 옥중에서 끝났을 것이다. 트럼프의 사례는 기업가 정신과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의 차이가 한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가들이 더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응원하는 문화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더 많은 한국의 트럼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가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혁신적인 시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실패한 기업가도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의 성공은 그가 실패한 후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파산 후에도 다시 자본을 모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같은 실패를 겪었다면 그는 아마도 은퇴를 강요받았거나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를 겪은 기업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때 더 많은 혁신과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사례는 실패와 도전이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기업가들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그 결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가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발전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트럼프의 사례는 단순히 그가 성공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기업가들의 도전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실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발전할 수 있다.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트럼프와 같은 기업가들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업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며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더 많은 한국의 트럼프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한국은 보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 한국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사업과 정치적 성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패를 받아들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는 사회는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도전을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리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